중국이 디램 시장에서 약 8%까지 2025년 3분기 기준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향후 이것이 가팔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자체 수요를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독려를 했을 때 그것을 자기네들 걸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삼성이 지금 홍콩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해서 50%가 넘는데 중국 시장 비율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용 반도체를 대체를 이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삼성의 미래도 상당히 불투명해지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SK도 마찬가지고 SK 반도체도 마이크론도 어쩔지 모르죠. 중국 디램 시장 조미료는 중국 최대 디램 제조사 창신 메모리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2025년 3분기 기준 8%까지 성장해서 글로벌 시장 4위로 올라섰다라고. 특히 DDR4 및 LP, DDR4 같은 범용 제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주도하는 시장 구도에 도전하고 있다. 그래서 DDR4 시장에서 비트 출하량 기준 10% 스마트폰용 LP DDR4 시장 20% 이상의 20%의 점유율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자국 내 제품에 이것을 탑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영향력 DDR5 전환도 가속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저가 시장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물량 공세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기술력, 이게 향후 가격이 엄청 떨어질 수 있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중국이 자체 시장 거를 대체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밀어내기 수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램 시장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주도하지만 중국 기업들의 기술 추계 가속화 상강 체제에 균열을 내고 있다. 라고 기술 격차를 좁히고 범용 제품군을 범용 제품이 80%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판매 부분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디램 점유율이 8%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금세 등장했죠. 그래서 내년 또 내후년 되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삼성전자나 SK 마이크론의 주가에 상당한 영향이 안 좋게 부정적으로 경쟁자가 생겼으니까요. 시장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구조적인 변화를 향후 몇 년 안에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불과 2, 3년 만에 이것이 엄청나게 큰 위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제일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 구조니까요. 그래서 니온자 신문과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디램 창신 메모리 CXMT의 점유율은 8%를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37%, 한국 30년 패권의 균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인사이트 이렇게 뉴스인데요. 2025년 12월 23일자 3데이 디램 시대는 추월당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향후 한국 메모리 반도체 패권이 흔들리다면 마이크론 때문이 아니라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그리고 여기만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디램을. 그래서 중국은 다른 데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저가 물량 공세를 이제 시작하면 그래서 30년 넘게 글로벌 메모리 시장 패권을 지키는 삼성전자, SK도 버티기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 지원을 받는 CXMT가 해외 업체 인력 기술 빼돌리기로 디램 시장 핵심 필러로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아직은 37%, SK하이닉스 30% 있지만 자국 시장의 스마트폰을 벌써 스마트폰 탑재하는 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CXMT의 웨이퍼 투입량 기준 생산 능력 월 28만 장인데 삼성전자는 65만 5천 장, SK 하이닉스가 54만 5천 장, 3위 마이크론이 34만 장의 격차가 6만 장으로 좁혀졌다. 그러면 그것도 마이크론을 추월하겠네. 이건 마이크론이 시장에서 상당한 어려움도 마이크론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CXMT가 공개한 D램 성능은 삼성전자 SK은행에서 어깨를 나란하는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DDR5의 최고 속도는 8000 Mbps로 이전 세대 제품보다 6000 Mbps보다 25% 개선되고요. 최첨단 중앙 처리 장치 CPU와 함께 최신 서버에 적용돼도 손색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시작된 3차원 DRAM 시장에 중국이 역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3차원은 것은 저장 공장의 셀을 위로 쌓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3D DRAM 시대가 오면은 극자우선 노광 정비 필요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UV 조달이 상상 어려운 중국 기업의 기회를 적용할 수 있다. 중국은 이렇게 EUV 시장에서도 개조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삼성전자가 향후 이게 굉장히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국 시장의 매출이 크기 때문에. SK도 동시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PC와 스마트폰, 이게 전자기기와 데이터 센터, AI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다양한 사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AI 기술의 발달로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최대 수요 국가다 나왔는데요. 2024년 중국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4,267억 위안이다. 2025년은 4,580억 위안으로 달할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1,1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조사기관 테이크 인사이츠에 따라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글로벌 시장이 50%로, 그리고 중국이 자체 시장을 대체를 하면 이 부분이 이제 그렇죠. 문제가 제일 큰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DRAM은 전체 시장 규모의 55.9%를 차지한다. SSD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전체 시장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자국산 칩 사용에 힘입어서 중국의 CXMT, DRAM, YMTC, 낸드가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입 기국은 한국과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입니다. 2위는 한국은 2위 수출 등 1위 수입 대상국인데요. 중국 내 한국의 생산 공장이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K는 중국에 생산된 제품이 한국으로 역수출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은 창신 메모리 CXMT DRAM, YMTC 낸드 주도의 범용 반도체 레거시를 반도체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신 메모리가 점유율 두 자릿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중국차도 보면 엄청나게 지금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죠. 전 세계 중국차 테슬라가 3위로 밀렸잖아요. 1, 2위를 다 60%를 중국의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도 몰라요 이제. 중국차 후졌네 라는데 써보니까 좋다. 디자인도 괜찮더라고요. 멋있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뻑까번쩍하고 근데 그걸 막상 써보니까 괜찮아서 그걸 계속 수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어떤 미래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 현대자동차가 제일 큰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대자동차 전기차는 전 세계 7인데요. 그래서 기술력이 뒤받칠 못하고 배터리도 이제 수입 구조를 하지 않나 싶네요. 중국산을 수입을 해서 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조금 원가 경쟁력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2025년 3분기에 10%를 돌파할 거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아직은 안 됐고요. 2024년 4분기에는 또 몰라요. 그래서 아직 4분기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2025년 6월 20일 날 뉴스에는 디램 점유율이 4%를 돌파했다 나왔는데 3분기니까 3분기에는 8%를 돌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성이 이게 막 제품을 밀어내고 있다는 뜻이죠. 가격으로 밀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중국 메모리 시장에 참여한 점유율은 디램이 80%, 낸드가 60% 수준인데요. 지금 이것이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이게 두 회사가 다 타격을 받는 이런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 SK의 중국 시장 점유율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 뉴스인데요. 그래서 중국 내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 정도 됐다는데 YMTC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게 올 1분기에는 창신 메모리가 이게 전 세계 시장에서는 2%였는데 지금 8%로 올라섰는데 어떤 뉴스에서는 자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6%에 불과한데 이것이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게 아마 스마트폰에는 20%를 차지하고 있어 거기다 답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중국 낸드 플래시 기업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인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 중국 내 점유율이 12%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SK의 합산 매출의 중국 비중량 36%로 결코 작지 않다. 근데 이게 홍콩을 통한 우회 수출 부분이 있으면 50%를 넘는다 이렇게 삼성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건 이렇게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우회 수출까지 포함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 메모리 시장에 차지한 점유율이 디램이 80%, 낸드가 60% 수준인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깨지리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제재를 중국들이 일부러 고객을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어 내수시장에 집중한다. 스마트폰에 탑재를 하거나 아마 그런가 본데요. 아니 대만에 성공하든지 중국 컴퓨터도 수출할 거 아니에요. 네, 중국 컴퓨터도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기술력은 약간 떨어지만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를 채택을 하면서 자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을 밀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지금 창신 메모리가 20%를 차지했죠. 그럼 엄청난 건데요. 그래서 모바일 창신 메모리가 1, 2년 내 구형 메모리 중심에서 모바일 시장의 주력 디램인 LPDDR5X 공급망에 진입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세대인 LPDDR6 본격적인 수요 전환 시대 2028년 이후에 예상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생산비 부분은 상반기 매출이 전년 6조 214억 원에서 4조 4,146억 원으로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직선 6,444억 원에서 5,336억 원으로 꺾였다. 판매 법인 상하이 삼성 반도체 매출은 같은 경우 15조 8,779억 원에서 12조 3,457억 원으로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2,322억 원에서 1,938억 원으로 줄었다. SK 하이닉스의 중국 매출도 많이 줄었는데요. 지난해 상반기 8조 6,061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에 7조 3,650억 원으로 1조 원 이상 줄어 15% 이상 하락했다. 이렇게. 설상가상 이렇게 지금 문제가 좀 여러 가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타격이 없다.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 반도체의 디램, 창신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중국 반도체들이 또 다른 데도 또 생산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 SK가 직격탄을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걸로 하지 않나요? 스마트폰 같은 데서는 벌써 20%를 차지했네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럼 마이크론의 중국 시장 매출 규모를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의 매출이 지난 2025년 10월 18일자 뉴스인데요. 중국 본토에서 34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전체 매출의 12%를 차지했다라고. 마이크론이 HBM 물량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난해 마이크론 중국 본토에서 전년 대비 2024년 8월 24일인데 31% 감소한 22억 달러, 홍콩에서 80% 감소한 33.4억 달러 매출. 이렇게 중국은 자국 내 주요 IT 인프라의 마이크론 제공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마이크론이 이 세상 1분기 매출은 시장 전망치에서 늘어났다고 하는데 중국 시장이 꺾이게 될 때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겠죠. 마이크론의 매출 규모를 볼게요. 마이크론의 매출 현황은 역대 세제 수준 AI 수요 폭증에 따라서 최대 실적, 그 다음에 전년 동기에 비해서 56% 증가, 136억 4,300만 달러. 미국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총 매출은 그렇고 영업이익은 61억 3,600억 달러, 굉장히 많은 이익을 전년 동기 비해 182% 증가. AI 서버 및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라는 HBM, DRAM 판매 호조. 이렇게 2026년까지 HBM 물량은 이미 완판됐다. 장기 계약 확대로 공급자 우위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 시장 점유율을 경쟁 중이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의 3위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HBM 시장 규모가 147억, 이렇게 2028년 147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마이크론은 HBM과 DRAM 수요에 힘입어서 강력한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단 그렇지만 범용 반도체에 있어서는 어떤 거 볼까요? 마이크론 범용 반도체 매출도 급증하여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 상승과 수요 회복도 주요했다. 그래서 서버용 LP, DDR5, 저전력 디램, 범용 디램 판매 확대가 호실적인 주요 원인이다. 이 분야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가 동시 호양을 기록했다라고 나오는데요. 향후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중국 업체가 나오게 되면 전 세계 이게 저가 물량 공세로 나오겠죠. 이게 향후 이제 예상되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때문에 HBM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디램까지 전반적인 풍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공급 부족은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아직 거기서 공급을 장신 메모리에 세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생산 능력이 아직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하기에는. 그럼 자국 내 것을 커버를 하고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그 시점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향후 2, 3년 안에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에는 괜찮아요.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할 만한 여력이 안 된다라는 거죠. 기술력도 좀 약간 좀 아직 의문시되고, 그래서 기존의 거 좋은 거인데 뭐라 굳이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자국 시장에 먼저 이렇게 집중을 한다 해서
스마트폰에는 벌써 20%를 차지했다. 그런 거 보니까 향후 자국 시장을 만약에 공급을 대체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은 당장 괜찮지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크론의 미국 내 매출 규모를 볼게요. 마이크론은 241억 1천만 달러, 전체 매출의 64.5%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미국 마이크론이 최대 시장은 미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내년 내후년이 문제가 되는 2년 안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당장 내년에도 문제가 되네. 그래서 일단 중국이 자체 창신 메모리라든지 자체 수요를 하기에도 이제 물량이 적다라는 거죠. 거기가 생산 능력이. 중국에는 창신 메모리 말고 다른 그 어떤 메모리가 있냐. 창신 메모리가 아직은 그 디램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데는 이렇게 유일하다. 예. 그래서 낸드 플래시 분야의 주요 업체인 양측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가 최근 디램 시장 진출을 공식 발표를 했다. 그러면 물량이 자국 내 물량을 또 그러면 여기서 차지를 하게 되면은 모른다는 해서 2년이 이제 1년 2년이 내년도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점이 되겠네요. 전망이 지금 당장에는 이게 AI 센터라든지 이런 확대로 인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내년 내후년이 문제고 삼성전자나 SK는 중국 내에서 매출이 되게 줄었다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네. YMTC가 잠재적인 원래 낸드 플래시 전문 기업인 양측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디램 시장으로 사업용을 발표하고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예, 그 중앙일보 중앙일보 뉴스인데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아파트의 공통점, 초고층 경쟁이 치열하다, 적층한다. 그래서 양쪽 메모리가 2270단 수준의 낸드 신제품을 내놨다라고 중국의 투격이 턱밑까지 왔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SK와 유사한 수준의 낸드 적층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나오는데요. 반도체 두 개를 하나로 붙이는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낸드에 적용했다. 이때 이게 제 방식인 저 그거를 하셨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기 뭐죠? 이게 실리콘 웨이퍼에 있다가 이렇게 또 절연 테이프 방식이 전선 구조처럼 일반적인 절연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이거라면 되게 싸게 적직할 수 있는데요. 네. 유리 기판이라든지 플라스틱 기판에도 이렇게 절연 구조를 갖는 이런 뭐 단순한 그 절연 테이프 방식 아니라 뭐 소재는 다양하니까 그걸 붙여서 하면 되게 싸게 적층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창신 메모리는 16나노미터 공정을 활용한 DDR5 16GB D램을 양산하였다. 현 삼성전자는 SK는 현재 10나노 DDR5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성능도 그래서 미국과
뭐 어떤 데는 뭐 이렇게 장식 메모리 뭐 이렇게 16나노메 그 16나의 DDR5 신제품의 성능 SK 하이닉스의 어떤 12나노 제품 좋다고도 평가한다는데 뭐 정확히는 그들 주장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 중국 업체들이 무서운 이유는 돈이 얼마나든 일단 만들어 시장에 팔고 정부 지원을 받아 다음 기술을 개발하면 계속 추격하기 때문이다.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 중국산 저가 공습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디램 가격이 1.35달러로 전년 2년 대비 60% 하락했다. 같은 기간 범용 낸드 가격도 47% 하락했다. 중국 업체들이 절반 가격으로 물량을 쏟아내며 치킨 게임에 돌입하였다. 한국 기업의 시장성은 악화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